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나스닥과 미국 증시 오늘도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넘게 빠지면서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는데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미국 증시의 조정은 고용 보고서 말 쇼크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용 보고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일론의 목표는 여전히 거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보고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43%나 오늘도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고점인 18,670일 대비 10% 이상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급락은 미국 고용 보고서발 쇼크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장 시작 전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자마자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아마존이 8% 넘게 떨어지고 인텔은 무려 26%나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러한 우량주들이 20% 넘게 떨어지는 거 보면 미국 주식도 참 무섭습니다. 특히 실적이라든지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상당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미국 증시인 것 같아요. 아마존과 인텔 모두 2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빅테크들의 큰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비농업 고용 수치예요. 전월 대비 얼마나 비농업 고용 수치가 증가를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7월달 증가 수치가 11만 4천 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측치가 17만 6천 건이었는데 이를 무려 6만 건 넘게 하회를 했죠. 그리고 이전 달이었던 6월 달이 17만 9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기조적으로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자 실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예측과 이전이 4.1%였는데 7월달 실업률이 4.3%, 0.2%포인트나 훌쩍 올라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막대들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는 막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bad is bad입니다. 전까지는 bad is good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비농업 고용 수치가 떨어지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러한 경로를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경기에 안 좋은 뉴스들이 주가에 나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8월달 어느 정도 조정 상세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9월 18일에 연준의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부터 지금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지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 되겠죠. 이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 확률이 73.5%였어요. 근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인가요? 빅스텝이 되겠죠. 0.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69%로 이 두 개의 확률이 지금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9월 달부터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로 통 크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그저께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없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경기 상황을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티그룹에서도 9월 달과 11월 달에 금리를 각각 50pp씩 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24년 연말까지 연내 1.25%포인트 급속도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시장과 주요 IB들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2022년부터 금리를 올릴 때도 정말 화끈하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는데 금리 인하도 그렇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 반응은 오히려 좀 뜨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점은
금리 인하 시점이 어쨌든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속해서 이렇게 지금 보신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지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9월 18일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자마자 아마 조정 장세가 왔을 거예요. 자, 하지만 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전에 지금 먼저 조정 장세가 이미 와버렸죠. 자, 그러면 뭐 8월 달에 조정이 있더라도 그리고 뭐 9월 18일까지 다음 FOMC 회의까지 조정이 있더라도 오히려 실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더 반등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나스닥은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고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나스닥이 올해 4월 달에 조정세에 들어갔을 때 주봉 차트상 26주봉 평균선에 닿았을 때 반등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 선에 지금 닿은 모습입니다. 현재 뭐 1차적으로 반등이 기대될 수도 있는 자리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서야 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주봉 차트상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15,2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도 이제 도래를 할 것이고 아직까지 AI 주식들의 실적 상승세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5,000선까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반등세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나스닥의 상승은 닷컴 버블 때랑은 좀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는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2000년도에 뭐 벌어졌던 일이었죠. 자, 그때 당시 나스닥 100과 S&P 500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 100의 어닝이 그러니까 나스닥 100 주식들의 실적이 S&P 500 주식의 뭐 5%에서 10%밖에 안 됐었어요. 자,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거의 나스닥 100이 S&P 500 대비 3배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버블이 많이 끼었던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어떻습니까? 자,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현재 AI 주식들은 괜찮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이긴 해요. 따라서 정말 나스닥이 크게 무너지는 그런 주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테슬라도 4.24% 하락한 207.67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1차 지지라인으로는 역시 200불을 들 수 있겠죠. 2차 지지라인으로는 뭐 160불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지라인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정말 좋은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 인터뷰에 출연을 했을 때도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면서 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스탁이란 말은 테슬라 주가를 뜻하는 거예요. Stock is similar to where Nvidia was before the stock went crazy.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폭발하기 전에 상황과 테슬라 주가가 지금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폭발을 하기 전에 도움 닫기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죠. 주가가 뭐 50% 이상 빠지고 이렇게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테슬라가 3년 가까이 진행된 이 하락세가 이러한 주가의 모습을 확대해 놓은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도 100불대 이상으로 140불대까지 올랐는데 주가가 140불까지 오르기 전에 16불대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뭐 정말 이 저가에서 샀으면 10배 가까운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도움닫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도움닫기 구간이 2022년에서 2023년 초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매출액이 좀 미미하고 이렇게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진한 녹색 부분이 바로 데이터 센터 AI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AI 매출액이 이때는 상당히 낮았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AI 관련된 매출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를 하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뛰어오른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테슬라의 AI와 관련된 광폭의 행보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테슬라가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도움닫기 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나스닥의 조정세가 테슬라의 도움닫기 구간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테슬라 200불대 주가는
200불대 초반의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멤버십 방송에는 이러한 테슬라의 간략 펀더멘털 분석이 나와 있고요. 테슬라의 강력 지지라인 가격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조금만 맛배기로 좀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테슬라 분기별 주가와 함께 테슬라 분기별 EPS를 이렇게 트래킹 하다 보면요. 테슬라의 평균적인 PER 수치를 알 수 있고 다음 분기 예상되는 non-GAAP EPS에 따라서 이번 3분기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저는 한 238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2분기에는 구조조정 비용이 우리 돈 뭐 8천억 원 정도의 굉장한 비용이 투입이 되었었죠. 하지만 3분기부터는 구조조정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non-GAAP EPS는 0.7불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져온 테슬라의 평균 PER이 85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85불에다가 0.7을 곱하게 되면 238불이라는 적정 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238불 이하는 저는 계속해서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출연을 할 것이고 FSD 라이선스는 연내에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중국 및 유럽 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엔 바이아로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 1000대 정도가 배치될 예정에 있죠. 자, 이렇게 되면 PER 지수 85가 아니라 100 이상도 가능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모델 Y가 불티나게 팔릴 때 뭐 100배를 넘어서 PER 지수가 200배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불대 초반의 주가도 저는 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뭐 나스닥 차트를 보면 미국 증시 조정세에 들어갔죠. 그러면 테슬라 역시 대형주이기 때문에 매그니퍼센트 7에 몰려있죠. 같이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강력 지지라인 가격 멤버십 방송에 제시를 해 놓았으니까 꼭 한번 가입하셔서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고요. 몇몇 테슬라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고 하면은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가 되겠죠. 기가 상하이가 7월 달에 74,117대의 홀세일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출고량, 출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테일 판매량, 그러니까 중국 내수 판매량과 수출을 합했을 때 74,000대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 2024년 들어서 가장 좋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죠. 기가 상하이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에 더불어서 어제 또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테슬라 차이나 기가 상하이가 되겠죠. 테슬라 차이나는 테슬라 인슈런스 브로커리지를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슈런스 보험회사죠. 자, 그리고 이 톰 주가 CEO 겸 이사회 의장에 임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중국의 테슬라 보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 3년 전에도 이 보험 사업을 중국에 등록을 했었어요. 하지만 승인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는지 실제로 보험 사업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달에 돌연 등록을 취소를 했었어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이 톰 주를 CEO로 임명을 하면서 보험회사의 CEO로 임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기관에 이 회사를 등록을 한 것입니다. 중국 연내 FSD 출시의 청사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FSD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보험이 뒷받쳐 줘야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일 것도 같습니다. 테슬라의 보험이 FSD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죠. 테슬라는 2019년부터 보험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은 미국의 12개 주에 지금 보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어서 빨리 보험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역시 엔비디아와 같은 급등이 있기 전에 현재 이 도움닫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내년이 찐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FSD는 버전 12.5.1까지 나왔는데 12.5.3부터는 이 사이버 트럭마저도 FSD가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테슬라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뭐 사이버 트럭의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도 목격이 되고 있고 8월 말이 되면 하이웨이 스택을 포함한 12.5 버전이 새로 나온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12.5.3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8월 달부터 사이버 트럭도 FSD가 사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10월 10일이 되면 아마 버전 12.5.5라든지 13이 될 것 같은데요.
FSD 기술은 10월 10일까지 지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래도 AS 기능이죠. Actual Smart Summon 기능과 같은 원격 혼출 기능도 이제 선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밀란 코바치라는 옵티머스 전문 엔지니어 말에 따르면요. 몇 주 내에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많은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내년에는 아마 제너레이션 3, 그러니까 세 번째 옵티머스 버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연말에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델이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테슬라 공장에 1000대 정도 배치가 돼서 실제 업무에 투입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년이 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는 게 바로 내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급속도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차량의 할부 금리도 낮아지면서 테슬라 펀더멘털에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는 중장기적인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 매니팩처링 X 계정에서 매 5초당 이 새로운 드라이브 유닛이 세상에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유닛은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모터를 직접 생산을 하죠. 자, 차량 한 대당 모터가 한 개에서 두 개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모터가 한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X에 답글을 달고 있으니 One day Tesla will make a drive train per second. 자, 초당 하나씩 드라이브 트레인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모터가 차량 한 대당 한 개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러한 계산이 나와요. 자, 1시간은 3600초죠. 여기에다가 24시간을 곱하면은 하루 동안의 초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365일을 곱하게 되면은 자, 1년은 3153만 6천 초예요. 그럼 초당 한 대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3153만 대 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뭐 연간 3천만 대 이상, 뭐 드라이브 유닛이 두 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1500만 대 수준이 되겠죠. 자, 연간 1500만 대에서 3000만 대를 팔게 되면요. 글로벌 신차 판매 시장 최소한 10%에서 뭐 한 30%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글로벌 1, 2위를 다루는 카메이커가 연간 1000만 대를 팔지 못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정말 원대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낙심을 하지 마시고요. 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뭐 저축하듯이 편한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